이번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국이 대만과의 중간선을 무력화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군용기들은 연일 월선하며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미국을 겨냥해선 중간선을 날조했다고 비난하는 동시에 대만 문제를 내정으로 규정하며 밀월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24일 중간선은 냉전 시절인 1954년 미군이 모든 대만 항공기와 선박을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떨어진 동쪽으로 운항하도록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그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21일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대만은 중국 영토에 분리할 수 없는 일부이므로 중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호문을 열더니 이제 연원까지 따지며 중간선을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도 그간 대만의 협의 가상 경계선인 중간선을 관례적으로 준수해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다. 통신은 이에 대한 근거로 1999년부터 2019년 3월까지 20년간 중국 군용기가 대만의 협 중간선을 넘은 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다. 실제 중국이 수시로 중간선을 침범하기 시작한 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반중 노선을 노골화하고 미국, 대만 간 밀착이 심화하면서다. 특히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이 대만을 방문한 17일 이후 일주일간 중국은 매일같이 전투기와 폭격기 수십 대를 보내 중간선을 넘고 있다. 지난 4월엔 이례적으로 미 해군 구축함이 중간선을 넘어 대만의 협 중국 측 수역으로 항행하기도 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대만 전문가인 왕젠민 연구원은 중국이 중간선을 인정하지 않는 건 대만 분리주의 세력에 맞서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계속해서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으려 한다면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자체 개발 강습 상륙함을 지난달 최초로 진수했고 최근에는 대만의 협 기뢰 제거 훈련까지 실시하며 대만의 방어선을 뚫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처럼 긴박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협을 관할하는 중국 동부 전구는 군사 기밀 유출로 홍역을 치렀다. 동부 전구는 전날 해안방어 여단 소속 병사가 허가받지 않은 휴대폰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가족, 지인 등에게 기밀을 누설하고 사진을 전송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병사는 계급이 강등돼 조기 퇴역했다. 중국군이 내부 보안 사고를 외부에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이후 내부 확진자 숫자조차 항고하고 있다. 대만 원조금의 백조에 얼어붙는 중국.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 대치가 심상찮다. 중국이 동남부를 관할하는 동부 전구 소속 6해 공군을 대거 동원해 대만섬을 포위 공격하는 실전 훈련을 벌이자 미국은 8월 16일과 17일 연이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초음속 전략 폭격기를 대만과 인접한 중국 동중국해 방공 10별구역 부근까지 보내 무력 시위를 벌였다. 중국 국내외에서는 자칫 도발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번 군사 대치는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난 9일 대만 방문으로 시작됐다. 그는 1979년 대만과 단교한 이후 대만을 방문한 미 행정부의 최고위급 인사이다. 중국군 동부 전구 대만 포위 공격 훈련 공개.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 전구 사령부는 그의 대만 방문에 맞춰 대만 해협 일대에서 대대적인 공격 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에는 동부 전구 소속 육군과 공군, 해군 외에 공산당 중앙군사위 직속의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등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공군 주력 전투기인 젠10, 젠11이 수십 차례 중국 푸젠성과 대만섬 사이의 중간선을 넘어 훈련을 벌였고 20여 대의 전투기가 한꺼번에 넘어오기도 했다고 대만 자유시보 등은 전했다. 동부 전구 대변인인 장춘우이 공군 대교는 8월 13일 공식 발표문에서 동부 전구는 다군종이 여러 방향에서 체계적으로 병력을 충돌시켜 대만 해협과 대만섬 남북 양 끝에서 연속적으로 실전화 훈련을 전개해 연합 작전 능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 대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움직임을 계속 보여 대만 독립 세력에 엄중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대만은 절대 분할할 수 없는 신성한 중국의 영토로 동부 전구의 이번 훈련은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중국 군의 이번 발표는 평소군 훈련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만 소극적으로 전하던 것과 비교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군종이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하고 합동작전으로 공격하는 훈련을 벌였다고 세부 내용을 전한 것은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대만 해협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북 양쪽에서 대만을 공격한다는 것도 전례 없는 공격 방식이다. 중국 방공 10별구역 우롱한 죽음의 백조.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8월 16일 오전 괌 앤더스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B-1B 초음속 전략 폭격기가 대만 북동부와 인접한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 식별구역까지 접근했다가 기수를 돌려 괌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인 8월 17일에도 괌에서 발진한 2대의 B-1B 전략 폭격기가 서태평양까지 왔다가 돌아가면서 그중 1대가 동중국해 방공 식별구역을 거쳐갔다. 지난 15일에는 미 해군의 스파이 정찰기인 EP-3B가 중국 투젠성 해안에서 93km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근접해 중국의 인내심을 테스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 내 전문가들을 인용, B-1B 전략 폭격기가 최단 거리로 돌아가지 않고 동중국해를 거치는 이상한 노선을 택한 것은 중국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해상과 지상의 목표물에 접근해 모의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노선이라고 했다. 중국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대치에 대해 미중이 군사적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분석한다. 중국의 이번 대만 포위 공격 훈련은 유사시 단기간에 대만을 접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던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미국이나 일본이 대만을 지원할 시간을 주지 않고 점령해버린다는 것이다. 후시진 환구시보 편집장은 동부 전구의 이번 훈련은 여러 방향에서 총공격을 해 단시간에 대만을 접수할 능력을 보여줬다고 했다. 훈련 통해 화두 주고받은 미국이 B-1B 전략 폭격기를 대만 북동부까지 보낸 건 그에 대한 회답이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당일 수시간 내에 B-1B 전략 폭격기 여러 대가 출동해 중국 동남부의 전략 목표와 해상의 중국 군함 등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적재 무장이 34톤에 이르는 B-1B는 중국의 방공망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목표물을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환구시보는 전했다. B-1B 대만빈과 일본은 B-1B 초음속 폭격기가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투입돼 지상과 해상의 중국 목표물을 정교하게 타격한다면 중국 함대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대만까지는 약 2700km가량으로 B-1B 폭격기가 2에서 3시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다. 연이틀 B-1B로 무력 시위를 한 미군은 18일 7함대 소속 RA 버크급 유도탄 구축 함인 머스틴함을 대만해협에 보냈다. 이날 북쪽에서 대만해협에 진입한 머스틴함은 19일 대만해협을 빠져나갔다. 머스틴함은 중간에 중국과 대만 중간선을 넘어 항해하기도 했다. 중국 공군이 중간선을 넘어온 데 대한 반격으로 보인다. 중국은 해공군을 동원해 머스틴함을 감시했지만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시진핑 특사 방한 사흘 전 미 죽음의 백조 한반도에 떴다. 죽음의 백조가 최근 한반도 근해를 비행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에 따르면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략 폭격기 4대, 그리고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 등 6대의 폭격기가 지난 17일 하루 동안 미국 본토와 괌에서 출격해 대한해협과 일본 인근 상공을 비행했다. 군사 전문가들에게 따르면 한미연합훈련 시점에 미국 폭격기 6대가 동시에 출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만간 시진핑 특사 자격으로 방한하는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에 앞서 미국이 한미 동맹을 과시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미중 전쟁의 최전방 사령관 격인 양 위원은 지난 7일 장문을 글을 통해 중국 정치 제도를 비난하고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계략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미국을 강력 비판했다. B-1B 2대는 미국 텍사스 다이스 공군기지에서 출격했다. 다른 2대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왔다. B-2는 최근 배치된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출발해 일본 근해까지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스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2대는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J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했다. 이때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있던 F-15C 전투기 4대와 F-35B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항모 타격탄 FA-18 슈퍼호넷 전투기도 참여했다. 미국 공군은 이번 임무는 언제 어디서든 전지구적으로 전투사령부 지휘관들에게 치명적이고 준비된 장거리 공격 옵션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비행이 18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이 연합방위태세 검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 사령관의 의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올해 하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검증에 중점을 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한국군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는 미래 연합군 사령부의 완전운용 능력 검증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양국은 이번 훈련에서 전자권 전환을 위한 FOC 검증 대신 한미연합사령부의 전투준비 태세 점검에 집중하기로 했다. 케네스 월즈바흐 미국 태평양공 군사령관은 이번 폭격기 출격 및 미일연합훈련에 대해 우리의 장점은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동맹국과 통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이러한 동시 임무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구를 보장하는 임무를 지원하고자 아군을 신속히 배치하는 광범위한 옵션을 제공하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미, 친북 성향단체인 국민주권연대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행되자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날 위험에 처했다면서 이 단체 회원들에게 전쟁 대비 비상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안녕하세요. KF-X 사업이 순항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그래픽으로만 볼 수 있었던 KF-X의 실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에는 특별한 첨단 기술 그래핀 전도성 코팅이 사용되는데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여 원이 투입되는 KF-X는 계획된 백스모델의 양산까지 포함될 경우 10조 원이 추가되는 총 18조 6천억 규모의 단군 이래 최대의 국산 무기 획득 사업이다. 초대형 사업인 만큼 KF-X는 시작부터 셀 수 없는 고비를 넘어야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1년 3월 공사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언급한 이후 경제성 문제로 무려 10여 년 이상을 허송세월했다. 그동안 진행된 타당성 검토만 5차례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2015년엔 우리 공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에 제공하기로 한 25개 기술 가운데 A사 레이더 등 4가지를 미 정부가 거부하면서 KF-X는 다시 한번 위기에 빠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X는 현재 예정된 시간표대로 정상 순항 중이다. 하이가 발행하는 플라이 투게더 6월호에 공개된 당시 사진에는 KF-X의 전방 및 중앙 동체 일부가 조립된 모습이 최초 공개됐다. 지난해 2월 14일 KF-X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벌크헤드 가공 착수 행사 이후 434일 만에 드디어 몸통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KF-X는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볼 수 있는 전투기였다. 비록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울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에 처음으로 실물 크기의 KF-X 모형이 공개되었지만 KF-X의 시제기는 카티아 측 설계 프로그램 화면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체 구성품이 하나둘씩 완성되면서 이제는 실제 존재하는 전투기로 발전했다. 하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은 KF-X를 위하여 신소재인 그래핀을 사용한 전도성 코팅 재료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핀을 사용할까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탄소 원자 구조물인 그래핀은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전도성이 구리보다 100배 이상이며 전투기 공력 다열로 생기는 열을 차단하는 정도인 열전도성의 경우에도 최고의 열전도성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시광선에 대한 흡수량이 아주 낮아 550나노미터의 파장을 기준으로 가시광선에 대한 투과율이 97.7%이나 되어 기존의 ITO 코팅 가시광선 투과율 80% 이상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핀 기반 조종석 유리는 아직 미국도 생산에 성공하지 못한 신기술이므로 한국에서 먼저 성공해 상용화시킨다면 충분히 미국의 F-35 전투기에도 제압할 수 있는 전략적 신기술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전자공학 기반이 튼튼해 그래핀 기술에서는 미국과 동등한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역시나 하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은 환경시험과 그래핀 양산기술 확립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자금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었고 아주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한국형 타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메타 스텔스 기술에 대한 자금 투자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KF-X를 위한 메타 스텔스 기술과 장보고 3급 잠수함을 위해 개발 중인 메타 스텔스 기술, 한국의 자랑인 진화갈륨, 간, 전력 증폭 소자 등의 첨단 기술은 밀리터리 리뷰 이지 1908호를 통해 보다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가 한때 국내 기술로는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마저 내려졌던 한국형 전투기 KF-X의 핵심 장비 다기능 위상 배열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제작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군 당국은 최종 단계의 에이사 레이더 시제품을 제작 완료해 오는 8월 12일을 전후해 국산 에이사 레이더 시제품 개발에 기여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한화시스템 등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출고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연구진은 에이사 레이더의 핵심 기능 부품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레이더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는 이스라엘에서 성능 평가에 도전,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스라엘 레이더 업계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최초 개발한 레이더 기능 부품의 성능에 대해 기대 이상이라며 호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예정된 출고식은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에이사 레이더 개발을 우리 손으로 결국 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바이러스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께 좋은 메시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에이사 레이더는 천여 개의 표적을 추적 탐지하는 전투기의 눈으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 공중전 개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021년 4월 KF-X 첫 시제기 출고되면 에이사 레이더 시제품이 장착된다. KF-X 시제기는 블락 0로 분류되며 본격적인 양산은 2026년부터 시작된다. 블록 1으로 구분되는 초도 양산형은 공대공 임무와 제한적인 공대지 임무를 수행한다. 2029년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블록 2부터는 공대공 및 공대지 그리고 공대함 임무까지 수행이 가능한 완전한 다목적 전투기가 완성된다. 감사합니다.